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6번째 챕터 정밀 입자가공 특수가공입니다. 정밀 입자가공 특수가공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정밀 입자가공의 종류와 특수가공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가공 종류별로 특징과 원리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밀 입자가공의 종류, 그리고 특수가공의 종류, 각 가공들의 특징들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밀 입자가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가공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각 종류들의 특징과 원리들을 꼭 암기해 두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절삭이라고 하면 절삭가공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연삭가공이 들어가서 표면 거칠기가 더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정밀 입자가공으로 최종적인 우수한 표면 거칠기로 가공하는 것을 마지막 단계인 정밀 입자 가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호닝부터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숫돌을 사방으로 부착해서 원통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 원통 형태의 혼이라고 하는 공구를 구멍 안에 넣고 회전시키고 직선 완복 운동시켜서 안에 지름을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의 숫돌이고요. 이것들을 원형으로 배치해서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직선 왕복 운동을 시키면 안쪽 지름에 있는 표면이 점차 매끄러워지고 진직도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돌 한 개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모든 면을 지나갈 수 있게 만들고 이러한 가공하는 방법을 우리는 호닝이라고 합니다. 발열이 적고 경제적인 정밀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직도, 원통의 직선도, 그리고 진원도, 원통이 얼마나 진원에 가까운지, 그리고 이러한 오차들을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호닝 머신에서 혼, 공구, 숫돌이 붙어있는 여러 개 방사형으로 붙어있는 혼이라고 하죠. 이건 어떤 운동을 하는가? 혼은 회전 운동도 하고 직선 왕복 운동도 하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슈퍼 피니싱입니다. 연한 숫돌에 적은 압력으로 가압하면서 가공물에 이송을 주고 동시에 진동을 주어서 표면 거칠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공물이 이렇게 원통으로 있다면 숫돌을 가공물 위에 두고 회전시켜서 숫돌을 미세한 진동을 주고 그리고 가압을 압력을 주어서 이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슈퍼 피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한 숫돌에 적은 압력으로 누르고 여기에 진동까지 주어서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표면 거치기를 미려하게 미세하게 만드는 작업을 슈퍼 피니싱이라고 합니다. 랩핑은 랩이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랩재와 랩핑을 넣고 표면을 가공하는 방법인데요. 건식 랩핑과 습식 랩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랩이라고 하는 연마제를 놓고 회전을 시킵니다. 이 판을, 그래서 랩이라고 하는 판을 회전시켜서 공작물의 표면을 미세하게 가공하는 방법을 랩핑이라고 합니다. 랩제와 랩핑액, 액체를 모두 쓰면 습식 랩핑이고 랩제만 쓰면 건식 랩핑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랩의 공구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랩의 공구라고 하면 랩제와 랩 그리고 랩핑액 등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은 공작물보다 경도가 낮은 것을 사용해서 회전을 주어서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밀 입자 가공 이후에 기타 가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리싱은 연마라고 하는데 목재나 피혁, 가죽이죠. 직물 등 탄성이 있는 재료로 된 바퀴에다가 연마제를 부착해서 표면을 연마하는, 기본적인 연마하는 방법을 폴리싱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고운 것, 모나, 직물, 이런 면이나 천으로 원판을 감싸서 버핑 바퀴를 만들어서 연마하는 걸 버핑이라고 합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물, 피혁, 고무 등으로 만든 유연한 연판을 고속 회전시켜서 일감의 표면을 매끈하고 광택 있게 하는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물이나 모 등을 사용하는 것은, 직물이나 모 등을 사용해서 원판으로 만들어서 회전시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것은 버핑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럴 가공은 텀블링이라고도 하고 통 속에 가공물과 숫돌 그리고 가공액, 컴파운드도 연마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연마제들을 집어넣고 한꺼번에 모두 회전시켜서 서로를 부딪히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공물이 표면이 매끄러워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배럴 가공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보면 다음 작업 중 복잡하고 작은 물건을 다량으로 연마하는 데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다량으로, 그래서 복잡하고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 연마하기 힘든 물건들은 한꺼번에 숫돌과 가공의 컴파운드를 집어넣고 통 속에서 오랜 시간 회전해서 모두 연마시키는 배럴 연마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버니싱은 1차로 가공된 가공물, 예를 들어서 드릴 가공이 됐다고 하면 이 드릴 구멍에 강철볼을 억지로 통과시켜서 가공물의 표면을 소성 변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미 뚫려져 있는 구멍에 강철볼, 가공물보다 경도가 높은 강철볼을 눌러 내려서 구멍을 더 넓게 하고 소성 가공해서 가공 경화를 일으켜 치수를 맞추고 표면을 다듬질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버니싱이라고 합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멍의 내면보다 큰 공구를 넣어서 내면을 다듬질하는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은 버니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롤러 가공입니다. 롤러로 홍두깨로 밀가루 반죽을 밀듯이 롤러로 가공물을 밀어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방법을
롤러 가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분사 가공입니다. 분사 가공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샌드블라스트는 주철 제품 또는 금속 제품의 표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래를 압축 공기에 쏘아서 강하게 뿜어내서 제품의 표면을 다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사용한다고 해서 샌드 블라스트라고 합니다. 그릿 블라스트는 샌드 블라스트와 원리는 같은데 그릿이라는 뾰족한 입자를 분사해서 표면을 깨끗하게 다듬질하는 방법입니다. 숏피닝은 딱딱한 쇠구슬, 가공경화된 쇠구슬을 고압으로 분사시켜서 가공물 표면에 부딪히게 해서 가공경화를 계속 일으켜 기계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액체 호닝은 연마제를 넣은 물이나 가공액들을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고압, 고속으로 분사시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질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품 표면에 강구를 고속으로 분사하여 피로 강도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강구를 고속으로 분사해서 제품 표면에 고속으로 분사하는 방법은 숏피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특수가공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방전가공은 전기를 이용해서 전극과 가공물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서 이 아크 열로 가공물을 용융시켜 없애는 비접촉식 가공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방전 현상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접촉하지 않고 가공이 일어날 수 있는 가공 방법을 방전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전 가공의 특징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방전 가공 중에서 전극을 일반적인 전극을 쓰는 게 아니고 와이어, 구리선을 이용해서 전극을 이용해서 형상을 가공하는 방법을 와이어 컷 방전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전 가공에 쓰이는 가공 전극의 요구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공물의 방전 가공을 일으킬 때 그 전극에 사용하는 재료의 요구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해야겠죠. 그래야 생산 단가가 낮아질 것입니다. 전극 소모가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구의 수명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저항이 크면 전극이 많이 통하지 않으므로 가공이 어렵겠죠. 그래서 3번 보기는 아닙니다. 기계 가공이 용이해야 한다. 원하는 모양으로 전극을 만들어야지 그 모양대로 가공물이 형상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전해 가공입니다. 전극과 가공물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해액을 분사시켜 전기를 통전하면 이 현상으로 인해서 가공물이 용해되고 제거되어서 필요한 형상으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방전 가공은 전극을 이용해서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에너지로 가공물을 없앴다고 하면
전해 가공은 전해 액을 분사시켜서 가공물에 용해되는 거죠. 녹여 없애는, 그래서 필요한 형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전해 연마는 전기 도금의 반대 현상인데요. 원래 전기 도금이라고 하면 이 판에 있는 이온들이 공작물로 석출돼서 여기 겉에 쌓이는 걸 도금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반대로 전원을 거꾸로 매달아서 공작물에 있는 표면에 있는 원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균일하게 표면이 가공되는, 연마되는 거죠. 연마되는 가공 방법을 전해 연마라고 합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해 연마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공면에 방향성이 있다고 했는데, 방향성이라는 건 나무로 얘기하면 나무 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해 연마의 특징은 모든 면에서 연마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전부 다 맞는 보기입니다. 전해 연삭은 이 전해 작용과 기계적인 연삭 가공을 복합시킨 가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삭 가공만 하는데, 여기에 전해액을 이용해서 더 가공면이 우수하게 만드는 작업을 전해 연삭이라고 합니다. 초음파 가공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2만헤르츠가 넘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기계적 에너지로 진동을 일으켜서 연삭을 하는, 가공물을 가공하는 방법을 초음파 가공이라고 합니다. 초음파 가공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재료도 충분히 가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가공의 특징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초음파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초음파를 이용한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정밀 가공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초음파, 전기를 통해서 초음파를 만들고 이 초음파의 진동을 이용해서 연마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공구의 재료는 황동이나 연갈, 연강, 모넬메탈 등을 사용합니다. 3번, 광학렌즈, 세라믹, 수정, 다이아몬드 등 취성이 큰 재료도 초음파 가공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은 틀렸죠. 4번, 적당한 공구와 가공 조건의 선택으로 눈금, 무늬, 문자, 구멍, 절단 등의 가공이 가능하다. 여러가지 가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NC 공작기계입니다. Numerical Control이라고 해서 컴퓨터 제어 장치를 이용해 기계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NC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작기계 또는 공장 자동화에서는 모든 기계들을 NC 공작기계라고 하죠. 앞에 이제 컴퓨터가 더 들어가서 CNC 공작기계라고 하는 CNC 선반이나 머시닝 센터들이 이곳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NC 정보는 부품 도면에서 계획이 일어나고 이걸 프로그래밍해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프로그래밍으로 변환을 하고 이걸 테이프에 집어넣어서 모터에 의해 공작기계가 움직이고 이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공이 되는 이런 순서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